김로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짤막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참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오너가 있는 회사의 인사도 발표가 되고 나면 직원들 사이에서 말들이 많죠.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장관 인사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검증을 어떻게 했느냐, 또 걸핏하면은 검사공화국이냐, 이런 식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근데 이번 인사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윤석열 정부에 아부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무난하고 야당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90점을 줍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직후에 제가 인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점이 틀려진 게 없습니다. 요즘 같은 민주화 사회에서는 또 여야가 아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인물로 개각을 해도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또 김구 선생으로 다 채워 넣어도 비난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이고 이런 주장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그 직에 맞는 전문성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또는 아주 적임자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검증을 그렇게 부실하게 했느냐, 그런 비난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검증은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거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장관 후보자로 발표하면은, 여러분, 야당의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한 어떤 제보가 엄청나게 쇄도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골라가지고 집중 공격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검증은 힘들다. 그렇지만은 어떤 대통령이든 자기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개각을 했는데 비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저는 이 세 가지 원칙, 테마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중폭 개각이어야 한다, 라는 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번 개각은 먼저 6개 부처를 교체를 했는데 여성 장관 후보로 3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반이나 여성 장관을 임명했네. 이건 좀 성공적으로 보고요. 어떤 테마를 형성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서 스토리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다른 자질구레한 시비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관심을 갖지 일부러 트집 잡는 것 같은 약점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어떤 그런 시비를 덮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 시비를 이번에 이제 최소화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명 장관 후보 중에 3명이 여성 장관 후보인데요. 국가보훈부 강정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자, 이분들 이름을 들어보신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저 정도면은 대통령실 입장서 그 부처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임명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3명을 한꺼번에 임명함으로써 여성장관 발탁, 6개 부처 중 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도 이 사람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있는 인물들이 몇 명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장관 후보는 아니지만은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이희환 해군 대령, 현역 대령, 47살 난 현역 대령을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임명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분은 제2차 연평해전의 전쟁 영웅입니다. 양쪽 다리에 다 총상을 입었는데 그 참수리호를 지휘를 했지요. 그 후에도 이제 해군에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부상이 심해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족입니다. 의족. 예. 이런 스토리를 가진 인물을 임명을 하면은 거기다 특히 보훈처 차관으로 임명을 하면 누가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김홍일 후보인데 사람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예. 충남 예산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이제 부모가 둘 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밑에는 동생 셋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소년 가장으로 불러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예, 소년 가장이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또 사법고시까지 붙어가지고서는 검사가 됐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때 이분이 이제 예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이 그 유명한 백종원 씨의 부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너 부모도 없는데 참 힘들겠다. 교장 사택에 들어와서 살아라 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백종원 씨를 가르쳤다. 백종원 씨 과외 선생을 했다. 이제 이런 스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정기적으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백종원 씨가 모르는 게 있으면 형하고 가끔 물어봤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결국은 백종원 씨 과외 선생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해가지고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 법대에 진학을 한 다음에 사시를 붙고 고검장까지 지냈다. 이거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차관이지만은 이희환 해군 대령을 임명한 거,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한 거는 엄청난 스토리를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 후보자들하고는 달리 대법원장 후보는 좀 틀리죠. 이건 이제 별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지명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는 도덕성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아마 오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문회 내용을 봐도 당신 뭐 위장 전입하지 않았느냐, 재산 신고 제대로 했냐, 뭐 이런 얘기가 없고 주로 이제 정책적인 거 그리고 과거의 그 사람의 판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청문회 진행 과정을 보니까 야당 의원들도 공격적이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청문회에 다웠다. 일부 언론은. 그리고 주로 사법부를 맡을 경우에 어떻게 사법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사법 정책에 관해서 질의가 집중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대법원장 후보가 훌륭하신 분인데 요 전 후보였던 이균영 후보는 이제 부결이 됐죠. 10월 달에 부결이 됐는데 그때 야당이 지적한 게 재산 신고에 누락이 있었다. 그 액수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1957년 6월생이기 때문에 지금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2027년 6월이면 그만둬야 됩니다.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인데 3년 반만 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지금 정권 입장선 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도 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흠집이 없는 조희대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시비가 최소화됐습니다. 물론 장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 의결이 남아있지만은 요번 인사는 비교적 무난하게 기획을 잘 해가지고 이제 진행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제 집권한 지 한 1년 반이 조금 넘으니까 대통령실이 조금 정신 차렸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사에는 테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폭 개각해야 된다. 이 원칙을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